근데 최근에 보면은 약간 번외 이야기지만 스트리머들이 오버워치 플레이하는 영상 중계보다는 최근에 블로그에서 만든 그 배틀그라운드 네. 플레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올라왔죠. 배틀그라운드 뭐 다운로드. 배틀그라운드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FPS 게임이고요.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일본, 배틀십. 네, 배틀십 아니요. 배틀로얄. 배틀로얄이었죠. 일본의 그 유명 그 만화책을 이제 원작으로 한 그 영화, 일본 영화 그 배틀로얄 방식처럼 해서 일정한 섬 안에 이제 100명의 게이머들을 군데군데 이제 약간 떨트놓고 생존해라라는 어떤 게임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FPS. 그래서 블루 스튜디오가 그 스팀의 어떤 패키지 게임이거든요. 그건 이제 온라인 게임이라고 얘기가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팀에서 얼마 정도의 그 만 얼마의 돈을 내면 바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최근에 들어서 엄청나게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상 콘텐츠로 참 많은 사용자들이 즐겨보는 뭐 지금 방송 보시면서 유튜브에다가 배틀그라운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엄청난 동영상 리스트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FPS 게임을 많이 즐기는 타입은 아닌데 2시간짜리 영상을 멍하니 보게 돼요. 그냥 재미가 있게 쭉 보게 되는 어떤 영화 같은 그런 코드가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MCN이라든가 뭐 동영상도 이젠 게임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그 게임 내에서 바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어떤 기능들을 많이 집어넣으면서 최근에 들어서 약간 그런 이슈도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스타크래프트나 NC소프트의 리니지 이렇게 게임에 복고 열풍이 부는 그 배경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그 향수를 가지고 예전에 그 PC방에 갔던 어린이들이 이제는 자기가 직접 돈을 낼 수 있는 지갑이 두터워지는 그런 직장인들이 되니까 3040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3040이 되니까 이런 구매력들이 높은 사용자들을 한 번에 유치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는 돈이 없을까요? 게임 결제에 너무 많이 쓰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실제로 모바일 게임을 하는 그 직장인들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이제 취업 포털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이 한 달에 평균 모바일 게임에 쓰는 돈이 46,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직장인한테는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개별 46,000원이 모이면 게임 산업에는 엄청난 또 이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PC방 1세대들이 했던 게임들이 이제 다시 온다는 것 자체가 한번 저 같으면은 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월급은 저도 별로 없습니다. 연 단위로 5, 6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1인당 5, 60만 원짜리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타겟층도 상당히 넓은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온라인 게임 그 정액 요금제가 이제 3만 원 정도 리니지 지금도 여전히 꾸준하게 지켜지고 있지만 그 게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행자분도 얘기하시다 그러면 1년이면 이 정도 돈이 나가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역으로 얘기해서 성인 남자 30대, 40대가 만약에 골프를 즐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도 취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전거, 바이크를 구매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 바이크도 이렇게 서터서터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기가 즐기고 있는 어떤 실제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게임, 취미 생활에 그 정도의 약간의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크게 저는 뭐 저하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중학교 이제 국민학교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계정으로 몰래 이런 막 즐겨 사는 건 당연히 여러 가지로 좀 막아야 하는 이슈겠지만 충분히 절제하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서만 사용을 한다면 저는 뭐 아동케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남자라면 다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 정도는. 네. 그리고 또 이제 PC 게임 쪽에서 온라인 게임들이 이제 그 모바일로 이식되는 게 어떻게 보면 게임사들의 확실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매출 순위들을 보면은 상당히 게임의 매출 순위를 보면은 몇몇 게임을 제하면 상당히 가파릅니다.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거든요. 만약에 뭐 어떤 H사의 어떤 모델이 있다고 하면 그 모델이 한 1년 정도는 계속해서 팔립니다. 그런데 게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빨리 내고 빠지고 이 사이클이 굉장히 짧은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확실히 각인될 수 있는 게 그때 그 게임이 다시 모바일로 들어온다고? 라는 전략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IP 기반 게임의 매출 규모가 한 4,3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개당 게임이 한 143억 정도를 연간 올리는데 그런 전작이 없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게임사로 봤을 때는
IP를 기반으로 하면 적어도 일반 게임을 그냥 내가 개발해서 게임을 내는 것보다는 143배 정도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게임사들이 상당히 많이 IP 기반 게임을 모바일로 내놓는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게임 업계의 복고 열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된 IP를 통해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호적인 평가가 있고, 한편에서는 게임업계의 혁신이 저해되는 고인물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꼭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지 저는 조금 의아함이 드는데, 일단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안정적으로 얻고, 그리고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좋고요. 근데 여기에 꼭 부정적인 면을 갖다 붙여야 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보는 게, 역으로 얘기하면요, 아무리 좋은 IP를 갖고 오더라도 이 게임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퀄리티가 떨어지면 사람들 안 합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이 성공을 하면서 많은 이슈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리니지2 레볼루션이 재미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그거 했을까요? 안 하거든요. 그만큼 마찬가지로 새로운 게임을 개발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PC를 처음 해본 다 사람들 아는데 삼국지 게임 다 알잖아요. 네. 이렇게 BGM까지 다 기억이 나는 그 코에이사의 그 삼국지인데, 이 삼국지는 장르와 뭐 게임기, 그러니까 콘솔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모든 걸 막론하고 계속적으로 IP를 활용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뭐 삼국지 조조전, 영웅전, 짐삼국무사, 뭐 삼국지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0몇 편까지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그 게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장르로 뛰쳐들고 어떤 새로운 그래픽이라든가 새로운 게임 기술들을 접목했기 때문에 성공을 해온 거거든요. 그걸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중간 삼국지가 실패한 게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IP를 무조건 갖고 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게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기존의 IP를 잘 활용을 해서 버무린 어떤 새로운 것이 나왔던 거지, 꼭 과거의 것을 사용한다고 무조건 성공한다, 이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구분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필요한 거고, 마치 꼭 무조건 복고 열풍으로 인해서 이것만 하면 다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당연히 초반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유저층을 확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유저층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 게임 자체의 어떤 개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는 게 꼭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제가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봅니다. 근데 면접관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죠. 경력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제 경력 있는 사람만 뽑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신입 같은 경우는 경력을 어디서 쌓죠? 뭐 인터넷에서 나오는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게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뭐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제 검증된 IP를 쓴다고 하지만, 이게 기업과 기업 내 개발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IP 기반 게임을 만드세요라고 해버리고 이게 어느 정도 추세가 돼버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떤 전설적인 게임이 나올 가능성은 크게는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실제 새로운 UIP 생산력이라고, 새로운 IP 생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장기적으로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게임이라는 것이 항상 복고, 이게 답은 아닐 것이다라는 점을 기업에서는 상당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기 있는 IP들도 다시 재탄생할 때는 성공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실패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 IP를 리메이크하거나 다시 게임화할 때 이런 점은 좀 인지하거나 주의해야 된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좀 이 여건들이 좀 잘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이익과 이거를 쫓는 것보다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과거에 우리나라의 PC가, 그러니까 게임이 좀 융성했을 때는 정말 장기적인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고 10년을 기다려서 게임들이 나오고, 뭐 물론 그게 꼭 성공하는 이슈는 아니었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좀 그런 어떤 명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좀 존중받는 그런 어떤 게임 문화가 되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그 실패 사례가 있는데 창세기 점포예요. 창세기 점포라는 게임,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그 패키지 게임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서비스 되기 전에. 맞아요. 그 창세기전이 굉장히 스토리도 좋고, 그리고 예전에 없었던, 그러니까
다른 외국의 잘된 작품 베껴온 게 아니라 그렇죠. 베꼈다기보다는 새로운 걸 창조했고 스토리부터 이제 어떤 그 인터페이스부터 이제 마법이 나오는 책이라든지 다 바꿔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국내 게임사에서 바꿔놓은 게임인데 이게 온라인화되면서 사실은 전략적으로 대응을 제대로 못한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완성도 면에서 있어서도 조금 게이머들의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호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전 4라는 굉장히 괜찮은 IP가 5월 1일에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됐어요. 서비스 개발이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종료가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서든어택 2보다 빨리 종료가 된 건 아닌데 이제 서든어택 2는 한 84일 만에 종료가 됐죠. 정확한 기록은 이제 출시 8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85일. 서든어택2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제 IP가 보장이 됐다는 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비난도 많이 받아요. 서든어택 2 같은 경우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케이스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기 IP를 가져온 게임들이 갖고 오는 어떤 그림자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완성도일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사실 퍼블리셔랑 이제 게임 개발사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는데 퍼블리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언제까지 내주세요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이제 납품을 해야 되니까 좀 빨리 계약을 맞춰야 되고 서류를 맞춰야 되니까 사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사례가 이제 위메이드 IO의 그 사태인 거죠. 결국 그것도 이제 갑을 계약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계약을 빨리빨리 진척시키려다 보니까 크러쉬 모드라는 걸 도입을 하고 그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사회면에 넣을 만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들을 단순히 기업들이 납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크게 한번 큰 틀에서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업계의 복고 열풍 앞으로 지속이 될지 각자 전망과 더불어서 게임 업계 발전을 위해서 제언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는 누누이 좀 많이 얘기를 했던 이슈였어요.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뭐 일단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서 탓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이를 혼낼 때도 우리 어린 아이들을 혼낼 때도 저도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제 혼을 내야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꾸지람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에는 사실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정말 고가운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면을 불러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콘텐츠 사업 중에 수출에 성공하고 있는 건 바로 또 게임 콘텐츠였던 거고요.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K-팝이나 우리나라의 영화보다 뭐 몇십 배 이상의 게임의 수출을 벌어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시선들을 좀 많이 바뀌고 그리고 그 시선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개발 여건이 바뀌고 그 개발 여건이 바뀌면서 좋은 퀄리티의 게임들이 나온다. 참 말하기 쉬운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슈들이 좀 해결이 돼야 좀 더 바람직한 어떤 게임 문화들이 즐겨지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 여건 너무 좋잖아요. PC방 전국에 이렇게 빨리 돼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더 위에 계신 분들이 좀 바뀌어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도 지금의 이 흐름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 반지 원정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사실은 1950년대 J.R.R. 톨킨이 만들었던 그 원작 소설 맞아요. 반지 전쟁이었었죠. 그때는 우리나라에 번역 들어올 때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반지 원정대고 반지 원정대라는 걸 어떤 이제 상품으로 온다면 그게 벌어들인 수익이 사실은 소설보다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그 영화를 토대로 많은 아주작들도 생산하는 그러니까 IP가 또 다른 IP가 되는 그런 상황들도 나와 있거든요. 검증된 IP를 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팔게 된다면 게임 산업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큰 파이를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거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IP를 가지고 어떤 게임을 만들고 어떤 완성도를 고민할 거는 사실은 기업의 몫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몫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게임 업계가 과거의 게임에 머물지 않고 전설적인 게임을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